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창업자 교육 자료입니다. 본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자 교육 첫 번째로 창업자 역할 및 범위입니다. 제1장 창업자의 업무 및 범위입니다. 창업자의 업무는 크게 사업 신청부터 협약까지 단계와 사업 수행부터 성과 보고까지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 사업 협약입니다. 협약 체결 업무 흐름도입니다. 창업자가 비즈에 접속하여 사업 협약의 협약 체결 메뉴에 접속합니다. 창업자가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주관기관에서 검토합니다. 이후 자기부담 사업비의 납부가 완료되면 협약 체결을 합니다. 계좌 개설 및 카드 등록입니다. 첫 번째, 신한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비즈에 접속하셔서 계좌 카드 관리, 신한 계좌 개설 카드 관리 메뉴에 접속합니다. 과제를 선택하여 신한은행 계좌 개설을 합니다. 계좌 개설 QR코드를 확인하셔서 비대면으로 개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면으로 개설을 원하실 경우는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지점 방문 시에는 서류가 필요하니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이 되었다면 수정사업계획서에 계좌를 등록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신한카드 발급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 후 이길 PMS에 접속하셔서 계좌 카드 관리, 사업비 카드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미등록된 사업비 카드를 등록합니다. 신한은행 계좌 발급에서 카드 발급까지 전체 업무 흐름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계좌 개설 안내 및 링크입니다. 비즈에 접속하셔서 계좌 카드 관리, 신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메뉴에 접속합니다. 접속하시면 계좌 개설 가능한 과제가 보이며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한은행 사업비 통장 발급의 QR코드 및 매뉴얼, 안내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이 되었다면 비즈에 접속합니다. 초기 화면에서 협약 진행 중인 과제를 선택하시면 이번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버튼이 보입니다.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비즈홈에서 접속을 하셔도 되고 사업협약, 협약 체결 메뉴에 접속하여 과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협약 체결의 첫 번째 단계인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화면에 접속합니다. 수정사업 계획서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사업 계획서 화면으로 접속하셔서 마지막 단계인 사업비 내역 탭으로 이동합니다. 사업비 내역 탭 화면의 중간에 사업비 계좌 안내 항목이 있습니다. 정보를 확인하시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개설하신 사업비 계좌를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계좌 등록이 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를 저장합니다. 모든 정보의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신한카드 발급 안내 및 링크입니다. 비즈에 접속하셔서 계좌 카드 관리, 신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메뉴에 접속합니다. 카드 발급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카드 항목의 발급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한카드 사업비 카드 발급 받으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계좌 카드 관리 사업비 카드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과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사용 등록 카드 목록 및 미등록 카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급하신 카드가 미등록 카드 목록에 있다면 미등록 카드 목록에서 선택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등록이 되시면 사용 등록 카드 목록에 카드가 확인됩니다. 사용 등록 카드 목록에 있는 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 중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클릭하신 시점부터는 카드 사용 내역이 PMS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용 중지 버튼을 클릭하실 때는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입니다. 비즈의 사업 협약 체결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과제의 상태에 따라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3번 과제 제목을 클릭하시면 협약 체결의 첫 번째 단계인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번 협약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협약 상세 화면을 호출합니다. 5번 권한이임 버튼을 클릭하면 권한이임 팝업을 호출합니다. 6번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번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협약 체결의 두 번째 단계인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번 협약 실시 버튼을 클릭하면 협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인 협약 체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번은 협약 체결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번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후 반려되었을 경우 반려 사유를 확인합니다. 4번 과제 목록으로 이동하며 5번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버튼은 2번과 같이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후 검토가 완료되고 승인되면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약관 동의부터 사업비 내역까지 설정에 맞게 스텝이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 스텝인 약관 동의 화면입니다. 약관 동의 후에 기창업자, 미창업자를 선택하여 수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기업 정보는 마이페이지 기업, 기관 정보 수정 화면에서 설정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설정된 기업 정보는 자동으로 사업 신청의 기업 정보와 연계되며 추가 정보를 입력한 후 기업 인증을 합니다. 추가로 기업 상세 정보에 있는 기업 특성 구분, 기업 분류, 국가 지역을 선택 입력하신 후 저장 또는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자 정보입니다. 신청자 정보도 마이페이지 개인정보 수정에서 등록 수정하시면 연계됩니다. 정보 확인 및 수정하신 후 저장 또는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제 정보 및 주요 성과 정보를 입력합니다. 팀 정보 및 창업 동기를 입력 또는 선택합니다. 가점 사항 및 ESG 자가진단 결과 보고서를 업로드, 사업 신청의 증빙 파일도 업로드합니다. 모든 입력 및 증빙 첨부가 완료되었다면 확인 사항을 확인하신 후 임시 저장 또는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팀원, 공동대표, 각자 대표를 입력합니다. 등록하는 인력은 PMS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내역을 입력합니다. 사업비 예산을 입력합니다. 세세 목별 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은 예산 총액과 합계금이 동일해야 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수정이 필요하시면 저장 버튼만 클릭하시고 이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사업 계획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저장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입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과제의 상태에 따라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3번 과제 제목을 클릭하시면 협약 체결이 첫 번째 단계인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번 협약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협약 상세 화면을 호출합니다. 6번 권한이임 버튼을 클릭하면 권한이임 팝업을 호출합니다. 7번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번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협약 체결이 두 번째 단계인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번 협약 실시 버튼을 클릭하면 협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인 협약 체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협약 체결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 단계입니다. 자기부담 사업비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창업자 과제는 납부 금액, 납부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계좌에 납부 금액을 입금하시면
납부일자를 확인할 수 있고 납부 여부 상태값이 납부로 변경됩니다. 참고로 납부 완료 상태이면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어 협약 실시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협약 실시 탭에서 협약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협약 서식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KCB 성과 정보 제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클릭하여 KCB 성과 정보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약 체결을 위한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하시면 협약이 체결됩니다. 만약 협약 포기를 진행하시려면 협약 포기 버튼을 클릭하여 협약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비 지급 확인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비 지원금, 보건금, 자기 부담 사업비 등 납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산 납부 현황 전체 메뉴에 접속합니다. 화면에 접속하셔서 첫 번째로 과제를 확인합니다. 만약 확인하시려는 과제가 아니면 과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과제의 납부 계획 및 납부 계획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계획 내역에서 정부 지원 사업비가 미지급,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입니다. 사업 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비즈에 접속하셔서 사업 수행, 사업 내용 변경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각각의 사업 내용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관명 변경, 권한위임 변경은 자체 승인으로 신청과 동시에 변경이 즉시 적용됩니다. 변경 신청 요청 대상은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변경이 적용됩니다. 사업 수행, 사업 내용 변경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예비 창업자 탭을 선택하고 과제를 선택합니다. 변경 신청 항목을 확인 후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 신청 팝업을 호출합니다. 화면 아래로 이동하면 사업 내용 변경 업무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별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 내용 변경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팝업이 각각 호출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화면은 기관명 변경 팝업입니다. 변경 후 기관명을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권한위임 팝업 화면입니다. 권한위임을 받는 대상자도 PMS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위임이 가능합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여 권한위임 회원을 찾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권한위임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권한위임이 됩니다. 회원을 찾고 선택 후에 닫기 버튼으로 화면을 닫으시면 권한위임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변경입니다. 기관 변경은 주관기관 승인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기관 명의의 사업비 계좌도 있어야 합니다. 변경하시기 전에 신한은행을 통해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해당 변경은 가능합니다. 1번 변경 내용을 입력합니다. 2번 기관명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기관명은 소속이 다를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이페이지의 기업 기관 정보 수정 메뉴에서 기업 기관 정보를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저장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검증을 합니다. 반드시 계좌를 입력한 후 예금주 조회가 되어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변경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과제 책임자 변경입니다. 변경하려는 과제 책임자는 PMS 회원 가입된 회원이어야 하며 변경 전 과제 책임자와 같은 소속이어야 합니다. 같은 소속이 아니라면 변경 후 과제 책임자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과제 책임자를 지정하시고 변경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 후에 상세 보기를 클릭하여 상세 정보 확인 및 변경 승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변경입니다. 변경 내역을 입력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첨부한 후 변경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신청을 진행합니다. 만약 첨부 파일 변경 후 변경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료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입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은 사업 수행, 사업비 변경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비 변경 신청을 진행합니다. 모든 사업비 변경 신청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적용됩니다. 사업 수행, 사업비 변경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과제를 선택합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사업비의 변경 상태 및 일시, 4번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비 변경의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만약 반려가 되면 5번 사유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 사유를 확인합니다. 사업비 현황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신청 내역에서 선택하여 7번 승인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려면 8번 사업비 변경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합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은 신청된 내역이 존재할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업비 변경 등록 팝업 화면입니다. 집행 대상 총 사업비 현황, 비목별 제약 사항을 확인합니다. 비목별 협약 금액을 확인하고 변경 후 금액 및 산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단, 금액 입력 시 사용하신 금액과 사용 내역 등록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유를 입력합니다. 최초 협약 예산을 클릭하면 최초 협약 예산 팝업이 호출됩니다. 변경 전 예산 복사를 클릭하면 비목별 협약 예산표의 변경 전 현금, 현물 예산이 변경 후 현금, 현물 예산에 복사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비 변경 신청을 완료합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팝업 화면입니다. 해당 팝업 화면에서는 최초 협약 예산을 확인하거나 예산을 수정하고 저장도 가능합니다. 승인 요청한 내역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단, 수정 승인 요청 취소는 승인 또는 반려가 되기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사전 승인 신청입니다. 비지에 접속하여 사업 수행, 사전 승인 신청 조회 등록 메뉴에 접속하여 사전 승인 신청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 승인 신청을 합니다. 사전 승인 신청된 내역은 주관기관에서 승인 반려합니다. 사업 수행, 사전 승인 신청 조회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과제를 확인합니다. 사전 승인 신청 현황에서 사전 승인 신청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전 승인 신청 내역의 사전 승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4번 사전 승인 신청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 승인 신청 팝업을 호출합니다. 신청 내역에서 사전 승인 등록된 대상을 선택하여 8번 선택 항목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사전 승인 상태가 6번 승인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 승인 신청을 합니다. 또한 다수를 한꺼번에 선택한 후 7번 선택 항목 사전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사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승인 상태가 5번 승인 대기인 신청 내역의 신청 일자를 클릭하면 상세 내역 팝업을 호출합니다. 사전 승인 신청 내역에서 사전 승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승인, 회수, 반려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승인 상태가 반려이면 보기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반려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 신청 내역에서 사용 일자를 클릭하여 사전 승인 신청 상세 조회 팝업을 호출합니다. 승인 신청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신청 내역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처리하면 사전 승인 상태가 회수됩니다. 사전 승인 신청 상세 내역 팝업입니다. 집행기간을 지정하고 산출 근거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증빙이 있을 경우 증빙을 첨부합니다. 산출 근거가 인건비이면 인건비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합니다. 저장된 신청 내역은 사전 승인 신청하기를 합니다. 만약 입력한 내용을 즉시 사전 승인 신청하려면 사전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과 동시에 신청 요청합니다. 인건비 대상일 경우 인건비 상세 팝업을 호출합니다. 산출 근거 및 사업비를 입력합니다.
사용자의 월급여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 내역 등록입니다. 사용 내역 등록을 설명드리기 전에 집행의 상태값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및 기타 증빙은 사용 등록, 승인 요청 후 주간기간 1차 승인, 2차 승인을 거쳐 이체 후 집행 완료가 됩니다. 카드 증빙은 사용 등록, 승인 요청 후 주간기간 1차 승인, 2차 승인을 거치는 절차까지는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카드 증빙의 경우 이체가 되는 시점은 카드 대금 결제일 이전 3일 전에 이체가 됩니다. 예로 결제일이 15일이면 12일에 2차 승인건에 대해서 이체가 됩니다. 이렇게 카드건도 이체가 완료되면 집행 완료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특이점은 카드 결제일 도래하여 2차 승인 받은 대상은 이길 즉시 이체 처리됩니다. 카드건은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절차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은 이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 2차 승인 상태가 완료 상태입니다. 집행 완료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용 내역 전체 업무 흐름도입니다. 사용 내역 조회, 사용 내역 등록, 사업비 복원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내역 조회는 사업 내역 복원 요청, 반려대상 재등록의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 내역 등록은 증빙에 따라 등록 및 승인 신청을 합니다. 사업비 복원 조회에서는 복원을 위한 복원 실행 후 복원 처리를 합니다. 사업 수행 시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서 사업 수행의 사용 내역 조회 등록 복원 메뉴에 접속하시면 사용 내역 조회, 사용 내역 등록 사업비 복원 조회 3개의 탭이 확인됩니다. 사용 내역 등록, 사용 내역 조회, 사업비 복원 조회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내역 등록은 카드 증빙,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기타 증빙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증빙에 따라 진행 절차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처음으로 사용 내역 등록 카드 증빙입니다. 사용 내역 등록, 카드 증빙 업무 흐름도입니다. 비즈에 접속하셔서 사업 수행, 사용 내역 조회 등록 복원 메뉴, 사용 내역 등록 탭에 접속합니다. 첫 번째,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증빙 등록을 합니다. 두 번째, 비목, 세목, 사용 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간기관에서 1차 승인, 2차 승인을 진행합니다. 카드 증빙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2차 승인 완료 상태로 결제일 3일 전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결제일 3일 전에 카드 사용권 중 2차 승인 완료된 집행 금액이 사업비 계좌에 이체 처리됩니다. 입금된 후에 PMS에서도 집행 완료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카드를 사용 후 언제쯤 PMS에 반영되는지와 카드 대금 지급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전표 매입 시점에 PMS와 연관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매입이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입이란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신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여 현금을 받아가는 시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회의하시고 한마음식당에서 10일에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한마음식당에서 12일 또는 13일에 카드사에 전표를 전달하여 현금을 수령합니다. 이 시점을 매입이라고 합니다. 설명에서 한마음식당이 가맹점으로 가맹점에 따라서 조금씩 매입 시점이 다르지만 대부분 국내의 경우 2일에서 3일이면 매입이 됩니다. 매입된 자료는 이길 PMS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대략 창업자분들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대부분 4일 정도 지나면 PMS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용권은 대략 2주 정도의 매입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결제 대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승인을 받은 카드 집행건은 카드 결제일자 기준으로 3일 전에 카드 집행 금액이 사업비 계좌로 이체됩니다. 예로 결제일이 15일이면 3일 전인 12일에 카드 집행 금액이 사업비 계좌로 이체됩니다. 다만 지급의 기준은 영업일 기준으로 12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13일 월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추가로 확인하실 사항은 결제일을 초과하여 2차 승인 받은 건은 이길의 사업비 계좌에 즉시 입금됩니다. 이제부터 카드 증빙, 사용 내역 등록 화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행, 사용 내역 조회 등록 복원 메뉴에 접속하셔서 사용 내역 등록 탭을 선택합니다. 과제를 선택하고 사업비 현황을 확인합니다. 사업비 현황을 확인하신 후 아래로 이동하시면
좌우로 구성된 화면의 좌측에 있는 카드 내역 불러오기 탭을 선택합니다. 카드 내역 불러오기 탭에서 조회하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카드의 매입 자료 목록이 보일 겁니다. 단, 증빙 등록한 매입 내역은 제외됩니다. 카드 매입 내역 목록에서 선택하여 증빙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우측의 증빙 내역에 선택한 카드 매입 내역이 등록됩니다. 증빙 등록 후 이제 세부 내역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내역 입력 팝업을 호출하여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세부 내역 입력 완료된 한 건 또는 여러 건을 선택하여 화면 하단에 있는 선택 항목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신청을 합니다. 해당 화면은 등록 수정 사항에 대한 내용만 보여드리며 승인 신청이 완료된 대상은 해당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없으며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 승인 신청까지의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와 기타 증빙 등록에서도 보실 화면으로 좌측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 불러오기 탭을 선택하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측 가장 상단의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기타는 증빙 내역의 조회 항목입니다. 클릭에 따라 선택, 미선택으로 변경되며 조건에 따른 검색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선택 항목 삭제 버튼은 버튼명과 같이 사용 내역 등록 증빙 삭제입니다. 반려대상 재등록 버튼은 사용 내역 조회의 반려대상 재등록 업무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역 추가는 증빙 3가지 중 마지막에 기타 증빙 내역 추가하는 버튼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카드 증빙 기준으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카드 증빙 세부 내역 입력 수정 팝업 화면입니다. 비목별 사용 한도 조회 버튼은 사업비의 비목별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을 호출합니다. 사전 승인 연결 버튼은 사전 승인에 승인된 건을 검색하여 연결 처리를 할 수 있는 팝업을 호출합니다. 비목 추가 버튼은 카드 증빙 한 건에 여러 개의 비목으로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비목 추가 버튼으로 추가한 건은 3번 비목 삭제 버튼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4번 비목, 세세목을 선택합니다. 등록 가능 금액이 표시됩니다. 추가 증빙이 있으면 증빙 첨부해서 추가합니다. 카드 증빙이므로 카드 내역이 표시됩니다. 카드 매입 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 매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역이 등록되었다면 내역을 저장하거나 해당 건을 저장과 동시에 사용 내역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이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내역 등록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업무 흐름도와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만 보시면 증빙 기준인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 부분이 다르고 2차 승인 후의 이체 기준이 다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는 PMS에서 국세청의 정보를 가져와서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보안 모듈 설치 및 접속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최대 건수가 30건으로 제한이 있어 건수가 많을 경우 기간 지정을 짧게 하셔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가져온 전자세금 계산서는 PMS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카드 증빙과 다른 부분인 2차 승인 이유를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 2차 승인 완료 후 이체 처리가 됩니다. 즉시는 아니지만 당일 처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체 처리 후에는 집행 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기타 증빙 모두 비즈의 사업 수행, 사용 내역 조회 등록 복원 메뉴의 사용 내역 등록 탭에 접속합니다. 과제 선택, 사업비 현황을 확인하신 후 좌측의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 불러오기 탭을 선택합니다. 조회 조건 설정 후 아래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버튼, 조회 버튼 2가지가 존재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동인증서 인증하라고 나오면서 조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해당 불러오기 버튼은 국세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30건 제한과 조회 시간이 오래 걸리며 국세청 접속에 필요한 보안 모듈 등을 사전에 설치하셔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공동인증서도 당연히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져온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은 PMS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후 해당 내역에서 혹시 추가 증빙 처리를 해야 한다면 이제는 PMS에 자료가 있으므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내역 증빙 등록을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선택하시고 증빙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 내역에 등록합니다.
증빙 등록된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은 사용처를 클릭하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증빙에서 설명드린 우측 상단의 조회, 반려대상 재등록, 기타 내역 추가 버튼 기능은 동일합니다. 증빙 등록 후 이제 세부 내역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내역 입력 팝업을 호출하여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세부 내역 입력 완료된 한 건 또는 여러 건을 선택하여 화면 하단에 있는 선택 항목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신청을 합니다. 해당 화면은 등록 수정 사항에 대한 내용만 보여드리며 승인 신청이 완료된 대상은 해당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없으며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세부 내역 입력 수정 팝업 화면입니다. 비목별 사용 한도 조회 버튼은 사업비의 비목별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을 호출합니다. 사전 승인 연결 버튼은 사전 승인에 승인된 건을 검색하여 연결 처리를 할 수 있는 팝업을 호출합니다. 비목 추가 버튼은 카드 증빙 한 건에 여러 개의 비목으로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비목 추가 버튼으로 추가한 건은 3번 비목 삭제 버튼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4번 비목, 세세목을 선택합니다. 등록 가능 금액이 표시됩니다. 추가 증빙이 있으면 증빙 첨부해서 추가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이므로 전자세금 계산서 세부 내역이 표시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였다면 사용 내역을 저장하거나 저장과 동시에 승인 신청할 수 있는 사용 내역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인 신청이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내역 등록 기타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업무 흐름도와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만 보시면 기타 증빙 등록 부분이 다릅니다. 카드 및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의 경우 증빙 등록 후 세부 내역 입력합니다만 기타 증빙은 세부 내역 입력을 시작으로 증빙을 등록합니다. 이후 집행 완료 단계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과 동일합니다.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기타 모두 비즈의 사업 수행, 사용 내역 조회 등록 복원 메뉴에 사용 내역 등록 탭에 접속합니다. 과제 선택, 사업비 현황을 확인하신 후 우측의 기타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타 증빙 세부 내역 입력 수정 팝업 화면입니다. 비목별 사용 한도 조회 버튼은 사업비의 비목별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을 호출합니다. 사용일자 입력 및 비목 구분 선택한 후 사전 승인 연결 버튼은 사전 승인에 승인된 대상을 검색하여 연결 처리를 할 수 있는 팝업을 호출합니다. 비목 추가 버튼은 카드 증빙 한 건에 여러 개의 비목으로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비목 추가 버튼으로 추가한 건은 미필요시 3번 비목 삭제 버튼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5번 비목, 세세목을 선택하면 등록 가능 금액이 표시됩니다. 증빙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반드시 증빙 첨부를 합니다. 해당 증빙이 기타 증빙의 증빙 서류이므로 필요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비목 구분이 인건비일 경우 인건비 상세 팝업을 호출하여 세부 내역을 입력합니다. 거래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니면 사업자 버튼을 클릭하여 자주 쓰는 사업자에서 선택합니다.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집행 구분이 거래처 이체이면 거래처 계좌를 입력하여 거래처에 직접적으로 이체되며 내 계좌 이체이면 사업비 계좌로 사업비가 지급됩니다. 단 지급 시 공급가액만 지급됩니다. 모든 내역이 등록되었다면 내역을 저장하거나 해당 건을 저장과 동시에 사용 내역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이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내역 승인 신청입니다. 승인 신청은 카드 증빙,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기타 증빙 상세 내역 입력 팝업에서 사용 내역 승인 신청 버튼으로 즉시 승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 입력 팝업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된 사용 내역 등록건은 사용 내역 등록 화면의 우측 증빙 내역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화면 아래에 있는 선택 항목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신청을 합니다. 선택된 모든 대상은 승인 신청이 됩니다. 사용 내역 조회입니다. 사용 내역 조회 업무 흐름도입니다. 비즈에 접속하셔서 사업 수행, 사용 내역 조회 등록 복원 메뉴, 사용 내역 조회 탭에 접속합니다. 사용 내역 조회는 크게 4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 완료된 집행건을 복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행 승인 요청 후 주관기관으로부터
반려된 대상을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자산 등록된 내역의 관리대장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조회, 사용내역 복원, 반려대상 재등록, 취득자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수행, 사용내역 조회 등록 복원 메뉴의 사용내역 조회 탭에 접속합니다. 과제 정보를 확인합니다. 조회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조회된 내역입니다. 조회된 내역의 사용 상태 항목을 보시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일자를 클릭하시면 사업비 사용 결과 상세 조회 팝업이 호출되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상태가 반려대상이면 상세 팝업 화면에서 반려대상 재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재등록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7번 복원 신청 버튼은 사용 상태가 집행 완료인 집행 내역을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8번 이체 실행은 대부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체 실행은 직접 승인하여 이체하는 대상으로 관리기간이 없는 대상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앞의 화면에서 사용일자 클릭하여 사업비 사용 결과 상세 조회 팝업 호출 화면입니다. 사용 내역 등록 시 사전 승인을 지정하시면 사전 승인 보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전 승인 신청 상세 조회 팝업 화면을 호출합니다. 화면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으로 등록한 사용 내역 등록이면 전자세금 계산서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며 클릭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출력 팝업을 호출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화면 아래로 이동하시면 비목 및 품목 항목이 보입니다. 하나의 사용건에 다수의 비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번 보안 대상 확인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 보안 대상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번 비목 변경 보안 요청 또는 증빙 변경 보안 요청은 집행 완료된 사용 내역 등록건에 한해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 요청을 합니다. 보안 요청 시는 사유를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용 내역 복원입니다. 복원이란 사업비를 지출했으니 사업비 관리 계좌로 사용한 금액을 돌려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돌려놓을 때 어떤 대상으로 돌려놓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상 계좌를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절차를 보시면 사용 내역 조회에서 현금, 카드 복원 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된 내역에 대해서 사업비 복원 조회에서 복원 실행을 하고 가상 계좌가 발급되고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면 복원이 완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청하고 실행하여 가상 계좌 발급받아서 입금하면 복원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사업 수행, 사용 내역 조회 등록 복원 메뉴의 사용 내역 조회 탭에 접속합니다. 과제 정보를 확인합니다. 조회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목록에서 사용 상태가 집행 완료인 대상 중 복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택하고 화면 하위에 있는 복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만 증빙 구분이 전자세금 계산서와 기타를 같이 복원 진행할 수 있으며 카드 집행건은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복원 신청 팝업이 열리며 복원 신청건을 확인하시고 가장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시면 복원하실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부가세액 및 복원 사유를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원 신청이 됩니다. 복원 신청 이후에는 사업비 복원 조회 탭으로 이동하여 복원 실행하시면 가상 계좌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가상 계좌에 복원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복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는 금액으로 복원금에서도 제외됩니다. 사업비 복원 조회 탭입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과제를 확인하고 조회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그러면 복원 요청 현황이 조회됩니다. 조회 목록에 복원 요청 일시 항목을 클릭하시면 복원 신청한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복원 요청한 내역이 필요 없으시면 선택 후 복원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하시면 됩니다. 복원을 진행하시려면 복원 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가상 계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상 계좌까지 발급을 했으나 복원이 필요 없으시면 복원 실행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가끔 복원 실행 후 발급된 가상 계좌에 복원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원 실행 취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원금 입금 후 PMS에 확인하시면 즉시 복원 처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복원 완료는 입금 후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복원금 입금 후 복원 실행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금 후에 복원 실행 취소를 하시면 내역 확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입금 후에 복원 처리 완료가 되지 않으시면 콜센터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반려대상 재등록입니다. 비즈에 접속하여 사업 수행, 사전 승인 신청 조회 등록 메뉴, 사용 내역 조회, 사용 내역 등록 탭에 접속합니다. 반려대상 재등록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용 내역 조회에서 사용 내역 상세 팝업을 확인한 후 반려대상 재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내역 등록의 증빙 등록 화면에 등록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용 내역 등록 화면의 반려대상 재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대상 재등록 팝업에서 반려대상 재등록을 조회하고 선택한 후 선택 항목 재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내역 조회 탭에 접속합니다. 과제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사용 내역 조회에서 사용 상태가 반려대상인 대상을 확인합니다.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사용 일자를 클릭하여 사용 내역 상세 조회 팝업을 호출합니다. 등록 내역을 확인하고 비목 및 품목 항목을 선택한 후 반려대상 재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 내역 등록 탭의 우측에 있는 증빙 내역에 다시 내역이 보입니다. 재등록된 사용 내역을 수정한 후 승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사용 내역 등록에 있는 반려대상 재등록 버튼을 통해 반려대상 재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반려대상 재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려대상 재등록 가능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반려대상 재등록 팝업을 호출합니다. 조회 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합니다. 사용 등록건 중에 반려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반려 사유를 클릭하시면 반려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일자를 클릭하시면 사용 내역 등록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등록이 필요한 대상을 선택한 후 화면 아래의 선택 항목 재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대상 재등록을 합니다. 반려대상 재등록 선택권은 사용 내역 등록의 우측 증빙 내역 목록에 재등록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세부 내역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수정하고 저장한 후 승인 신청을 합니다. 저장된 내역은 목록에서 선택하여 선택 항목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반려대상 재등록은 사용 내역 등록에 재등록한 후 사용 내역을 수정하고 승인 신청 요청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증빙 내역 수정 후 승인 신청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취득자산 등록 및 조회입니다. 취득자산은 사용 내역 등록 시 세세목을 기계장치류를 선택할 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50만 원 이상일 경우, 출연금은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취득자산은 사용 내역 조회에서 취득자산 관리대장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 수행, 사용 내역 조회 등록 복원 메뉴의 사용 내역 조회 탭에 접속합니다. 사용 내역 등록 탭을 선택한 후 과제 정보 및 사업비 현황을 확인합니다. 사용 내역 중 취득 자산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드리는 장표로 증빙 내역 등록되어 있는 내역의 세부 내역 입력 또는 세부 내역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내역 상세 정보 화면을 호출합니다. 사용 내역, 세부 내역 상세 팝업 화면입니다. 비목 상세의 세세목을 기계장치류를 선택하시면 취득자산 등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취득자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취득자산 관리대장 화면을 호출합니다. 취득자산 관리대장 관리 화면입니다. 신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취득자산을 등록합니다. 취득자산 세부 현황을 입력합니다. 구입하신 제품이 다수이면 시리얼 넘버 행추가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다수의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도 증빙하신 후 모든 내역의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취득 자산을 등록합니다. 등록하신 취득 자산 내역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취득 자산 관리 대장이 저장됩니다. 취득 자산에 등록 후 사용 내역 조회 탭에서 과제 선택하여 사용 내역 등록한 목록을 확인합니다. 사용 내역 등록 목록에서 취득 자산 등록한 내역을 선택하여
취득자산관리대장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자산관리대장을 출력이 가능합니다. 현물 사용 내역 조회 등록입니다. 비즈 접속하여 사업 수행, 현물 사용 내역 조회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현물 사용 내역 조회에서는 내역 확인, 회수, 삭제, 재등록을 처리합니다. 현물 사용 내역 등록에서는 현물 사용 내역 등록을 하며 주관기관에서 1차, 2차 승인을 진행합니다. 비즈 접속하여 사업 수행, 현물 사용 내역 조회 등록에 접속합니다. 과제 정보를 확인하고 현물 사용 내역 조회 탭을 선택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한 후 사업비 집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용 상태에 따라 현물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과제 확인 후 현물 사용 내역 등록 탭을 선택합니다. 현물 비목별 예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등록 화면의 구성은 사용 내역 등록 화면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물 내역 타이틀에 있는 조회 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반려대상 재등록 버튼, 현물 내역 추가 버튼으로 재등록 및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목록은 현물 사용 내역 등록된 내역을 확인하고 세부 내역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현물 세부 내역 팝업 화면을 호출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현물 사용 내역은 목록에서 선택한 후 선택 항목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신청을 합니다. 현물 세부 내역 팝업 화면입니다. 현물 세부 내역 등록 기준으로 화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목 추가 플러스 버튼은 다수의 비목으로 등록할 경우 선택하는 버튼으로 새 세목 입력 항목인 4번이 추가됩니다. 만약 추가 후 필요가 없다면 비목 삭제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하시면 됩니다. 사용일자 입력, 비목 구분을 선택합니다. 사전 승인 대상이시면 사전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 승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선택된 비목이 인건비이면 4번 오른쪽 끝에 인건비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인건비 버튼을 클릭하여 인건비 대상, 일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비목상 새 정보 및 부가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 또는 사용 내역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은 내용을 저장만 합니다. 사용 내역 승인 신청 버튼은 저장 후 즉시 승인 신청을 합니다. 사업비 정산입니다. 정산 및 보완입니다. 정산 진행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보완 요청에 대한 업무 흐름도입니다.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 사업비 정산 시 보완 요청이 있으면 창업자는 비즈에 접속하여 정산 보완 대상 확인 메뉴에 접속합니다. 보완은 비목 변경 보완, 증빙 변경 보완, 부분 복원 보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보완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 후 승인 요청하면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승인 반려 처리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비즈 접속하여 정산, 보완 대상 확인 메뉴에 접속합니다. 과제를 선택하고 조회 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보완 대상 내역이 확인되면 보완 사유를 클릭하여 상세하게 보완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반려 사유를 클릭하여 상세하게 반려 사유를 확인합니다. 신청 일자를 클릭하여 비목 사용 변경 팝업을 호출합니다. 호출된 비목 사용 변경 팝업 화면입니다. 1번 증빙 파일 보완, 2번 비목 내역 변경 보완, 3번 승인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신청 취소를 하거나 증빙 파일 보완, 비목 내역 변경 보완 후 승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신청을 합니다. 환수금 분할 납부 신청입니다. 정산 환수 관리 메뉴에 접속합니다. 환수금 현황을 확인합니다. 환수금을 납부합니다. 또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가 발생됩니다. 분할 납부 신청서 생성 요청 후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분할 납부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문기관에서 신청된 분할 납부에 대해 확정하면 분할 납부 계획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문기관 미승인 시에는 분할 납부 신청 회수가 가능합니다. 정산 환수 관리에 접속합니다. 1번 환수금 납부 대상을 확인합니다. 2번 환수금 납부 대상의 환수금 현황을 확인합니다. 3번 환수금 납부 계획을 확인하고
가상계좌에 미납 금액을 납부하거나 4번 분할 납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분할 납부 신청 팝업 화면을 호출합니다. 분할 납부 계획 신청 팝업 화면입니다. 분할 납부 신청 사유 및 첨부 파일을 등록합니다. 첫 납일자 기준으로 분할 납부 횟수를 선택하시면 첫 납일자 기준으로 분할한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마감일, 원금, 이자, 납부 금액을 확인하셨으면 분할 납부 신청서 생성 요청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 인증서로 인증하시면 요청이 완료됩니다. 분할 납부 요청된 이력은 환수금 납부 계획 하위 오른쪽에 있는 분할 납부 신청 이력 버튼을 클릭하여 분할 납부 계획서 출력 및 증빙 파일,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 요청된 과제는 분할 납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수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된 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취소는 전문기관 승인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산, 납부 현황 전체 메뉴에 접속합니다. 납부 유형을 환수금만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환수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기타 부분입니다. 교육 및 행사 신청입니다. 교육 신청 목록입니다. 목록은 갤러리형과 리스트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형 목록입니다. 리스트형 목록입니다. 목록에서 교육을 선택하시면 상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조회 화면에서 교육 신청, 신청 내역, 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화면입니다. 약관 동의 필요 정보 입력, 증빙 파일을 첨부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사 신청입니다. 교육 신청과 동일하게 갤러리형과 리스트형 목록을 제공합니다. 갤러리형 목록입니다. 리스트형 목록입니다. 목록에서 행사를 선택하시면 상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조회 화면에서 행사 신청, 신청 내역, 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신청 화면입니다. 약관 동의 필요 정보 입력, 증빙 파일을 첨부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 신청, 교육 행사 신청 내역 조회에 접속합니다. 교육 행사를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참석한 교육 행사의 수료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K12 성과 정보 제출입니다. K12 성과 정보는 협약 시, 수시, 최종 보고서 제출 시에 수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집되는 정보는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세청에서 5종, 4대 사회보험에서 4종을 수집합니다. K12 성과 제출에 사용하시는 전자서명은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시로 K12 성과 정보 제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초기 화면 우측에 스크롤 배너에 성과 정보 제출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언제라도 성과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성과 정보 제출을 위해 호출되는 화면은 PMS 화면이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K12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행정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창업진흥원 통합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협약 체결 시의 성과 정보 제출 화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 제출 시의 성과 정보 제출입니다. 협약 또는 보고서 제출 시에 K12 성과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비즈를 접속하시면 초기 화면의 위와 같이 K12 성과 정보 제출 화면이 호출됩니다. 제출하시면 해당 화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K12 성과 정보 제출 화면에 접속하셔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홈택스에 가입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가입을 합니다. 국세청과 동일한 인증서로 가입을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되었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인증서는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가입한 인증서와 동일한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성과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성과정보 제출된 내역은 제출 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성과정보 제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상담 콜센터 안내입니다. 문의가 있을 경우 1357 통합 콜센터로 연락 주시 바랍니다. 이것으로 창업자 교육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